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어땠는지, 시장 어땠는지 한번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외국인이 4,700억 원, 거의 4,800억 원을 팔아가면서 0.59% 하락했습니다. 2,600선이 무너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55%, 약 1%가량 더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753포인트,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양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좀 TSMC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 지금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멤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한 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번 한 주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김민성 매니저는 어떤 한 줄 평을 만들어줬습니까? 네, 좋은 종목은 이럴 때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 워낙 재미가 없었죠.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한 공포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공포보다는 지루한 게 낫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770포인트에서 750포인트 요 사이를 코스닥 기준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그래도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과거처럼 우리가 블랙 먼데이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강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좀 모아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은 이럴 때 모아가자. 좋은 종목이 뭡니까?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결국에는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게 실적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 대비해서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럴 때 사야 좀 큰 수익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오히려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 시장 여파 때문에 좀 부당하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 밸류가 네. 많이 싸진 종목들을 좀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종목명을 원했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바로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미 말씀을 그래요? 드렸죠. 네. 오늘 노래는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들고양이들의 마음 약해서. 맨 앞부분에 뭐라고 부르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하고 나갑니다. 네. 야, 왜 자신이 지난주에- 없으세요? 마지막에. 이게 크게 불려야 되는데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뭐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도 다 드렸고 오늘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트럼프 트레이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트럼프가 아마 박빙으로 아마 1%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1월 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뒤로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약해서 잡지 마시고 꼭 미리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노래와 함께. 자, 근데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한 종목과 섹터가 하나 좀 생각이 납니다. 비만 치료제. 그렇죠.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 시간에 조선일 매니저가 위고비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물어봤죠. 어떻게 좀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조선일 매니저가 그때 위고비가 출시됐을 때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가거나 세론이 나오면은 싸졌을 때를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걸 보여준다라면은 그때는 계속 사야 한다. 사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조선일 매니저가 예상한 바 똑같이 나왔습니다. 치고 올라갔는데 네. 오늘은 조금 약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음 주 다시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차트를 제 화면에 있는 노트북의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지난주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참 제가 추천드리는 뭐 기다리시면 이렇게 수익 납니다. 벌써 이제 9월 13일 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개파락해서 떨어졌다가 주가가 벌써 이때가 떨어질 때 이제 5만 원대까지 5만 3천 원에 원래 추천드렸었는데 5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이미 100% 이상 수익 따블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날에 유고비 출시 전날이었던 화요일 날 주가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등을 유고비 출시 날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대로 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제 주변에는 아주 유고비를 맞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뉴스나 아니면은 여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위고비가 지금 동날 정도로 이제 쇼티지 날 정도로 지금 위고비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고비에 대한 네.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고비에 관련된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더 있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그동안의 주도주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 외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 조정을 좀 해준다면 제가 보기에 아직 안 끝났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페트론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이 좀 오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네. 그 외에 동아에스티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이제 뭐 라파지도 그렇고 패치형 치료제죠.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된 종목들은 바닥에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방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만 이미 좀 시세가 분출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는 것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희 매니저 예상이 적중했기 때문에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오늘 장한주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지 시장은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뭔가 절에서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예. 돛 닦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또 여기 시상에서 아마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종목의 선택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종목 안에 네.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의 일봉 차트인데, 자 미국은 지금 미국 증시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요 3,300포인트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가 우리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3,316포인트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제 네. 금리 인하 시점으로 돌아왔고요. 자, 이것만 하나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는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잡혀 있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좀 하락 추세가 나오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구간이 삼각 수렴형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제 수급이 필요하다. 수급이 들어오면 지금 선반영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증시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고점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한 번만 들어와 준다면 저는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 하락 추세 라인을 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 민성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은 자, 지금은 좋은 기업들,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좀 모아가는 거 저도 그 의견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시세를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를 사는 거니까 저렴한 시세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청상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장한주평에 가장 또 힘을 많이 주는 게 금요일 팀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은 진짜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이 나왔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상기님께서 한 줄평이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그리고 하블님께서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는 흔들리는 건 시장 그래서 나도 흔들린다. 사실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흔들리는 건지 종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꽉 잡고요. 이럴 때 좀 시세가 싸진 종목들 잘 담아가는 좋은 전략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략 오늘 시면상한가에서 준비했으니까 지금 특이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국토 25%가 지뢰 위험 지역으로 묶이면서 연간 15조가 넘는 경제 손실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농경지, 각종 발전시설, 용지, 주거지 여기 모두 좀 큰 손실을 보고 있고 15조가 넘는 이 경제적 손실은 우크라이나 GDP 손실로도 현재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SY 스틸텍 20%, SC 엔지니어링 5.9%, 다스코, 데모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자, 우선 조선일 매니저님 이
이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를 꼽아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지뢰 제거 관련 이슈를 갖고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오늘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잠깐 제 노트북의 컴퓨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마인 액션 해갖고 이게 이제 어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요. 여기 돼 있죠. 스위tzerlän드, 스위스의 로잔에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지뢰 제거 관련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관련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전 세계 대표하는 UNDP 그러니까 UN 발전 협력 기구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들 50개 국가 이상이 모여가지고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2년 벌써 3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날 때 밀 가격부터 폭등을 해가지고 대한제품부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계속 재건 관련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전쟁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련 이슈 여러분들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보여드렸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표 차이가 배팅 사이트 같은 경우는 돈을 걸고 돈을 먹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11%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벌써 21% 넘게 차이가 나면서 돈 걸리 있는 배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사이트의 임팩트가 더 크기 때문에 한 20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이 보세요. 전 세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비교해보면 땅덩이가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1709만 스퀘어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해보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적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46입니다. 국토 면적이. 그래서 60만 3천 스퀘어 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면적이 109입니다. 10만 스퀘어미터. 우리나라보다 우크라이나가 무려 6배나 더 면적이 넓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한 5분의 1이 다 지뢰밭입니다. 근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의 땅에 지뢰가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한 13만 내지 14만 스퀘어 킬로미터가 묻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지금 복구를 원래 이제 재건 복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뿌려져 있는 지금 지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3배 이상,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보니까 45조 되는데, 와, 역시 일 저지르는 놈보다 그걸 치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돈이 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의 3배, 4배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기 시작을 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리고 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상당히 그쪽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핵심 대통령들과 친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는 거는 러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돼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고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이따가 이제 2부서에서도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왜 급등에 올라가냐? 분석을 하려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데크플레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조립식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데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데크플레이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뢰 제거한 쪽으로만 계속해서 표시를 해놓는데 그때 나무라든지 일반적으로 지뢰 제거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데크 플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데크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많은 면적에 지금 지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데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건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걸 착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주가가 떨어지겠다고 하셔서 쓰신 분들 계셨던데 아마 그런 분들은 못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약해서라고 불러드렸던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하는 이슈들이 제가 보기에 12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 배팅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땅에 4분의 1이 지금 지뢰가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땅을 쓰긴 써야 되니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덮는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오늘 데크 플레이트가 올랐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요. 데크 플레이트를 덮는 게 아니고 작업을 지뢰를 다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 한쪽에만 데크 플레이트를 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네. 그 차관점으로 제가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종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뢰 때문에라도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갈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지뢰가 깔리니까 재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점은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증시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트레이딩 하기 위한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머니무브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뢰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게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주안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거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역전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아실 캐터필라 미국을 대표하는 만약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건설 관련주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장비나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벌써 이미 신고가를 찍고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뢰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결정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 사실은 원래 프로세스 진행되고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주가가 선행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신다면 6개월, 1년 더 주가가 더 선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조선일 매니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슈와 함께 지금 시장이 수요단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시장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진단키트도 올라갔고요. 오늘 메타버스도 올라가는 하루였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테마 장세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이 다시 좀 좋게 돌아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테마 장세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현재 이 테마성이 좀 짙은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뭐 펀더멘탈로 조금 더 이렇게 싼 종목들을 사는 게 좋은 시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OX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음 주 연속성 있다 없다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조선희 매니저는 당연히 O를 들어줬고 박주현 매니저도 O를 들어줬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만 X를 들어줬는데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내일에 대한 뭐 다음 주에 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쵸. 결과적으로 좀 저렴해진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거나 좀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재건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대감 만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재건에 대한 대시세가 진짜 나오는 거는 재건 이제 종전이라든지 휴전이 되고 나서 수출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지만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단순히 기대감이기 때문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약할 수가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심이 좀 실적을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하방에 대해서 지켜주는 투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테마성 좀 짙은 거.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당장 그 다음 거래일에 빠진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5를 들어주셨거든요. 혹시 괜찮아 보이는 종목? 저는 박주현 매니저님 보면 당연히 이제 종목으로 잘 압축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어디에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은 오늘 거의 한 종목만 상승을 했는데 맞아요. 네. 그것도 신기해요, 사실. 네, 우리 조 매니저님의 SY 스틸텍입니다. 이걸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차트가 오늘 캔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급입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보시게 되면 뭐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수급이 터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는 계속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온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뭐 예견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다스코라든가 데모, 그다음에 SY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지금 거의 뭐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만 본다면은 큰 거래 없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SY 스틸텍이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좀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연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도 아까 설명할 때 그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Y 스틸텍을 가지고 SY 스틸텍은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얘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데모, 다스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원조격인 그 종목들이거든요. 그 종목들을 좀 지금 미리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조선희 말씀하세요. 매니저님. 저한테요? 예.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몰라서. 네.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요. 이해를 했고요. 네.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도 사실 SG를 갖고 나왔는데, 원픽으로는 SG를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 이슈는 오늘 끝났다고 제가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11월 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이슈가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도 X를 들어줬지만 종목은 있습니까? 아니면 X 들었기 때문에 종목도 없다고 보실랍니까? 종목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다음 주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테마적으로 이제 갈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미 뜬 종목보다는 우리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모 같은 종목들이 좀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밀집하는 캔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높이 맞추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다라고 얘기만 나오더라도 빠르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데모가 차트를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방에 대한 좀 도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라 있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아 보이긴 하더라도 거래량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만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좀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적이든 우리가 뭐 기대감의 모멘텀의 뭐 단발성이든 충분히 한 번은 시세를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 이제 엑시트가 나올지 우리가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시세가 덜 나온 데모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채팅창에는 요새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기지에 북한 병사들 파병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이 협력 관계를 지금 이용해서. 근데 지금 뭐 채팅창에는 북한의 특수부대 1,500명이냐, 뭐 2,000명이냐, 뭐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나왔던 제가 이슈로 보자면 3,000명 얘기 나왔는데 3,000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어봤거든요. 일단 뭐 김민석 매니저가 봤을 때 이건 지금 1차가 1,50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인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아니요. 이게 아무래도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00% 뭔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특수부대 규모가 그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규모 자체가 한 12,000명 정도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뭐 막바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참전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는데 참전까지 왔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전쟁이 우리가 이제 제가 6.25 때까지 이제 뭐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배운 내용으로는 이제 전쟁은 휴전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도 어제 엄청나게 싸우는 그러다가도 갑작스럽게 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불꽃을 튀우고 나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좀 불꽃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제가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건 뭐 이게 지금 예정이다, 1차다, 몇 차다 뭐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은 네. 많은 인원들이 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이슈가 보도가 될 것이고. 저는 근데 오히려 뭐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있지만 김민석 매니저님 오히려 방산 쪽 이쪽이 조금 더 뭐 다음 주에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 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방산을 보실 때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쪽이 좀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중동 전쟁의 장기화라든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장기화 이런 거는 이제 수출에 대한 수혜를 받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북한이 뭐 보내지 않는다,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북한이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거나 뭐 다시 한번 제스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스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테마적으로 이제 그런 방산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장에 따라서 좀 이제 그렇죠. 변동성이 만들어질 네. 거고 한국에 대한 좀 정부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주목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관점에서 그 방산 그리고 뭐 스페코, 빅텍 이렇게 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좀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 풀어볼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맹국, 파트너국에게 이제 우주선, 위성 관련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쪽에서 수출 규제 완화한다면 또 항공 우주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워낙에 거시적이에요. 봐야 될 곳이. 그래서 김민석 매니저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6G 관련된 이제 저궤도 위성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 많이 부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통신사에서도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5G 사업이 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이제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LTE보다 100배 빠른 속도의 5G망을 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는커녕 이제 기지국 자체가 좀 많이 안 만들어져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받은 광대역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5G를 사실상 대기업들이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좀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G에 대한
대한 좀 우려감도 한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5G가 우리가 좀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파망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좀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투자 대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대비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그냥 광대역이 설치를 하기보다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 통신사들이 투자를 포기한 상황인데 예. 이번 6G는 다른 게 저궤도 위성을 해서 이제 공중에 띄운 다음에 위성망을 통신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이제 전파망 방지 이제 방해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5G랑은 완전하게 좀 다른 방면으로 이제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대비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빠르게 디지털화가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에 들어가기 필요한 게 저궤도 위성을 통한 6G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6G가 좀 산업이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에는 우리가 비행기에서도 핸드폰을 쓸 수 있거나 무인도에서 이제 우리가 전파망이 닿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에서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G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서 이번에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좀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6G에 대한 모멘텀으로 저궤도 위성에 대한 국내 인프라도 좀 좋게 이어질 수가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만 보면은 뭐 한국 항공우주를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6G가 개발되거나 이제 더 발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매니저님 오히려 보고 네. 있는 곳은 저궤도 위성입니까? 통신입니까? 저는 이제 위성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통신 장비라든지 위성에 대한 부품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내내 좀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이제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좋아지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유독 좀 시세를 못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G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6G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을 하면은 각자 통신사들은 이제 정부에서 시킨 만큼 기지국을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입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빠르게 움직여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G가 들어갈 때는 저궤도 위성이 좀 필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비행기에서도 이제 와이파이 사용한다. 이게 네. 사실 저궤도 위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대요. 근데 해외 항공사는 이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그거는 몰랐습니다.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이 저궤도 위성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이 스타링크를 포함해서 엄청 지구를 좀 덮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와이파이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저궤도 위성이 발달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목은 어디를 볼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과 위성 이쪽과 관련해서 박준현 매니저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김민석 매니저가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오늘 제시한 거거든요. 박준현 매니저님 뭐 당연히 좋다라고 하실 것 같지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우리 민성 매니저님이 똘똘이 스머프처럼 진짜 진짜 완벽한 똘똘해요. 예. 완벽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뭐 흐름 자체들이 대부분이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뭔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미국 쪽의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정책 뭔가 정부 정책주들이 조금씩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또 연말 연초가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우리나라 정책이 아니더라도 뭐 미국의
이런 정책들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 움직이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태웅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제 관련주들 뭐 좀 여러 가지 한 번씩 이따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뭐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격언에 딱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종목들도 있어서 한번 종목들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희 매니저님은 이쪽 항공, 우주, 위성까지 좀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종목을 가장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위성 관련 종목도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 관련 프로젝트는 아마 20년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모토로라가 진행했던 스타링크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모토로라가 갖고 진행을 하다가 그걸 유지 못해서 망했는데 그거를 스페이스X가 인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좋긴 합니다만 뭐 저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소재 관련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종목은 HVM인데요. 자, 이 회사는 원래 잠깐 보겠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요. 이게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2020년도 때부터 현재 노란색 우측 하단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0년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홈페이지에 지금 HVM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HVM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하단부 위에 연역이 있는데요. 2022년 8월에 미국 우주업체 NI계, CU계, 니켈하고 구리계 첨단 금속 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하고 이미 2022년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주 공간을 뚫기 위해서는 굉장한 온도가 많이 방출이 되는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열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합금이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게 바로 HVM입니다. 금년 7월달 같은 경우 7월 19일 발표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이 항공우주에도 납품을 했죠. 그 정도로 이 회사가 제품, 소재에 대해서는 탄탄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계속 꾸준히 보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꾸준히 보니까 유보율이 한 300%, 400%였던 회사가 지금 1100%까지 2, 4분기 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아직 뭐 엄청난 실적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스페이스X와 카이에 계속 납품을 하다 보면은 그쵸.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예. 지금 주가는 완전 바닥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6월 28일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31,750원 찍고 지금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12,000원대 밑으로 온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하실 필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12,000원 밑으로 온다면 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모가보다도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도 매력이 될 수 있는 게 HVM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가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항공 우주선에 들어가는 특수금속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가치 투자의 대안으로도 많이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두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AP 위성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우주 하면은 위성 하면은 또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AP 위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공위성에 대한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제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궤도 위성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찍히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 측면이 너무나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사기 싫어요. 그리고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발바닥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발바닥 잡으려다가 놓치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디가 발바닥일지 모르고 어디가 정강일지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 정확히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정강이부터 발바닥까지 분할적으로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좋은 종목을 놓치는 기회는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을 이제 앞전에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직 손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비중이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비중을 추가하면서 평단 관리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그 이후에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한 15% 정도 밑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상방에 대한 추세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거의 뭐 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100%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손익비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은 모아가면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굉장히 저렴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텔리안 테크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또 위성이나 이제 모멘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리포트라든지 IR이라든지 이런 인텔리안 테크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기도 위성 통신을 이제 들어가는 안테나를 공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 경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지국이 지속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안테나가 더욱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혜 모멘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종목 다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당장 실적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미래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밸류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 선반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한다 하는 게 이제 평단 관리가 좀 잘 되고 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잘 매수해보자. 그리고 타이밍만 맞으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김민석 매니저가 이야기한 투자 아이디어 좀 들어보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내년 어느 섹터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좀 신선한 섹터를 얘기할 때 혹시 인공위성이나 6G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매니저님 뭐 평일에 이제 텐베거도 나오시잖아요. 네. 이쪽 내년 텐베거 기대되는 섹터입니까? 내년 텐베거요? 내년에는 저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12월에 이제 분기 결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선택할 것 같은데 좀 내년 1분기 때 딱 시작하면 저는 이제 저궤도 위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종목에 하나는 편입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태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태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조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수 태용 있는데, 로직스. 예. 네, 태웅 같은 경우는 단조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냥 풍력, 조선, 발전, 프렌트, 그다음에 산업기기 등 쪽에 이제 단조 사업부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규모로 이제 막 큰 이제 금형들이 이제 필요하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선박의 뭐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형이 크게 필요한 부분들, 아무래도 뭐 위성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뭐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2020년도에 지금 태웅 같은 경우는 아마존, 테슬라, 나바의 우주여행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했던,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웅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이런 쪽에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의 일봉 차트인데 고점 부위가 지금 23,000원 부근입니다. 23,000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죠. 근데 이제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일부 상승으로 인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고점이 낮아진 추세를 면하고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우리 민석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제 발바닥과 무릎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대부분 이런 추세에서는요 나중에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횡보를 한다? 거래가 없으면 횡보를 한다. 하지만 많이 저렴해진 시세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만약에 터지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태웅 갖고 오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태웅, 전설의 태웅, 서태웅, 세트레 가이버리고 여기 갈까? 여기가 뭐 옛날 엄청났던 종목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시장에서 또 테마들이 많이 올랐지만 무시할 수 없는 테마가 또 이제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진단키트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 시세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이번에 좀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1,100여 명이나 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뭐 다시 한번 또 팬데믹에 대한 경고가 오는 건지 시장으로 보면 좀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박주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일단 이 테마를 지금 한번 보겠다라는 건 다음 네. 주까지도 연속성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 거죠. 네, 뭐 연속성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예전에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좀 연속성 있는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서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다. 네. WHO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질병관리청에 지금 엠폭스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팝업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제 팝업이 떴다라는 거, 엠폭스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팝업이 떠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WHO에서 이제 발행한 부분인데 엠폭스 발생 국가입니다. 이게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지금 116개국이 지금 엠폭스에 노출이 돼 있다, 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화살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밑에까지는 캡처를 못했는데 116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엠폭스로 일단 골머리를 조금 앓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다 보면 이게 뭐 사람과 사람 또 뭐 이제 동물과 사람, 사람에서 사람. 이렇게 전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물론 뭐 전염률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사망자가 나옵니다. 우리 코로나도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뭐 걸리는 거는 뭐 그닥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의 테마로 그쵸. 그렇게 크게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사망자가 나오고부터 이제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가 이제 사망자 수가 뭐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서 안타깝게도 1,000여 명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테마적으로는 뭐 빠르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연속성 있게 한 최소한 1, 2주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엠폭스 관련해서 뭐 이제 진단 키트도 올라가고 뭐 치료제, 백신 뭐 다양한 이 큰 테마의 섹터가 좀 올라가게 됐는데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고 종목은 어딜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를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종목 휴마시스 일봉 차트입니다. 예. 자, 앞부분에 이건 이제 진단키트 쪽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지금 들어온 수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이거는 뭐 빠져나간 수급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분봉상 확인을 했고. 자, 3,000원짜리가 지금 1,600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모았다. 누군가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2,400원에서 한 3,000원 선 정도? 근데 지금 1,600원 선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이제 거래도 조금씩 붙기 시작하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거래가 이제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합니다. 1,200만 주인데 이 종목은 원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서 1,200만 주도 적어 보입니다. 1억 1,900만 주, 1억만 주 이상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0만 주가 이상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크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연속성이 붙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휴마시스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네, 박준현 매니저의 선택은 휴마시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16일 날이죠. 엊그저께 이제 이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원래 랩지노믹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랩지노믹스를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랩지노믹스밖에 없어요. 발음도 안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랩지노믹스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 관련 진단 키트하고 코로나19 관련 키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16일 날 또 급등 나왔던 게 미국에 이제 IM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그쵸. 인수를 하면서 이게 클리어랩이라고 그래갖고 이 자체 내에서 이제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클리어랩을 4개 정도 이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이틀 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엠폭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오히려 랩지노믹스보다 코로나 진단 키트만 갖고 있던 미코바이오메드가 더 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중에서 사실 랩지노믹스가 원래는 오리지널 원픽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픽이 아니고 두 번째 관심 있는 종목 갖고 오니까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게 원숭이 두창이 얼마까지 엠폭스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썩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 형성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랩지노믹스보다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진단키트 쪽에서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상승세가 나온 이유가 따로 있다. 좀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선택을 했고요. 김민성 매니저는 어디를 좀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 세 분 다 공통점으로 이제 진단 키트 쪽을 그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미코 바이오메드 말씀드리려고 가져오게 됐는데요. 앞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이랑 이제 엠폭스 말고도 15개 종의 이제 병원체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단 키트를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엠폭스 관련된 이제 전용 경로 자체가 이제 밀접 접촉이라든지 최소 3시간 이상 이제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어야지만 좀 전염이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치밀하게 막 이렇게 좀 확산이 빠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서도 우리가 감염이 되다 보니까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팬데믹 현상까지 온 건데 그거 외에는 이제 그거랑 비교했을 땐 거기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휴마시스라든지 미코 바이오메드 모두 시세가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숭이 두창 이제 엠폭스 외에도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기관지 호흡에 대한 좀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진단은 이제 우리가 좀 기침을 하거나 좀 감기에 걸리거나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질병이 나올 때마다 진단 키트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엠폭스도 거기에 한 가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하면은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휴마시스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모두 해봤습니다. 엠폭스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고요. 그 외에도 자,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 동맹 파트너와 함께 위성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